다시 그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관장님, 그 문학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동안, 예. 한 시간 정도를 하겠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직수 과장님 오신 것 같아요. 네, 저 뒤편. 저기 조금 전에 들어오신 우리 전 이병주 문학관 관장님이신 최정수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시를 쓰고 계십니다. 강의를 해야죠. 1시간은 약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토지 완간 3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갱살이 또 빠졌네요. 우리 저기 하동 군에서 오신 조원용 우리 주무관님 잠깐만 좀 일어서십시오. 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하동 군을 대표해서 군수님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작품을 완간한 지가 3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요,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글 쓰는 사람들이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시간의 풍화작용을 과연 견딜 수가 있나. 그냥 내 혼자 내 멋에 겨워서 끄적거리다가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14일 날, 저기 10월 14일 이렇게 좋은 가을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팽사리에까지 오시는 게 김나무가 좋아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박경리 선생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학의 힘이 얼마까지 위대해질 수가 있나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가 없지만은 토지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위대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머리 나쁜 둘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게 토지를 어떻게 좀 맛있게 요리할 수가 없겠나 해서 이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비용이 예산이 얼마가 들었냐 하면요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시골 동네 인구 4만 뭐 몇 명 되는 이 동네에서 저기 큰 도시 아파트 단지 하나만 또 못하는 도시 저기 시골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 내용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이 책. 다른 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예.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책 한 권에 뭐 1,000만 원이나 드나 이 책을 찍어내는 데만 500만 원이 들었어요. 인쇄비가 출판사에서. 그리고 여기에 저를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 하무 국장을 포함해가지고 총 시 쪽에 같이 동원되었던 분이 13분 그리고 소설 쪽에 같이 필진으로 동참했던 분들이 11분 도합 24분의 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원고료, 뭐 원고료라고 하기는 참 민망합니다. 너무 액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사례비 쪽으로 드리자고 잡았던 게 겨우 해서 어떻게 300만 원. 그게 벌써 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한 200만 원 갖다 붙이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문학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뭔지 문인들이 모여서 하는 문학 행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행사는 어디에나 가나 행사가 가을철, 봄철, 여름철, 겨울철 막 수시로 열리는데요. 주로 이제 10월 달에는 더 많이 열리죠.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학 행사라고 하는 게 신앙송 몇 분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 좀 하고 혹은 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들, 문인들 불러가지고 특강 아니면은 교수들 몇 분 모셔가지고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학 행사의 내용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어떤 예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뭐 축하 공연 곁들여 가지고 문학을 늘 알리는 부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행사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 문학관의 어떤 취지라면 취지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학관 하나를 갖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게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대주는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문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박경림 문학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놨을 때는 유족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문인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의 요구에 교집합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하동군에서는 1,000만 원 대줬을 때 전국에 있는 문인들을 한 400~500명 모셔가지고 왜 모든 행사의 실적에 맨 마지막에 바로 밑에는 몇 명이 참석했느냐 머리수로 계량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좌석이 한 50개쯤 될 텐데 뭐 1,000만 원 대주는데 사람 50명 와가지고 이게 그러면 하동군 의회에서 다음부터 예산 주지 맙시다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끊길 각오로 책을 내자.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더 귀한 것들은 활자된 책, 이미 뭐 책의 시대, 종이 책의 시대가 지내가고 있다고들 하지만 아직은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병사리 무크 1호라고 해놨냐 하면요, 이 짓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 모아서 이 책의 하나 어떤 증거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책은 왜 냈냐고 하면은요, 토지를 연구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뭐 토지를 텍스트로 삼아서 나온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까지 아주 수두룩합니다. 뭐 박사 논문, 연구 논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논문들도 저마다의 다 가치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문학관에서 토지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연구하는 어떤 학술 부분, 우리가 문학관의 기능 중에는 당연히 선양, 문인을 선양하고 문학작품을 선양하는 어떤 선양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학술적인 연구의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은 이미 다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소설 토지가 살아있게 만드는가. 잊혀진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작품으로 앞으로도 계속 어떤 문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학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엮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래버레이션, 콜라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합동 작업이에요. 소설 토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저를 포함해서 13분의 시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소재로 시를 한 편씩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시를 이게 수록을 한 것이고요. 박경래 선생님이 시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박경래 선생님의 시 중에서 한 편을 골라가지고 소설가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짧은 소설을 하나 써달라. 그 시에 기대서 그 시의 내용을 모티브로 삼든 아니면 그 시의 내용을 소설로 행상화시키든 어떤 방식으로든. 왜 그러냐 하면은 소설 토지는 서희와 길상이만 나오는 것이다. 그런 아주 소설을 토지를 읽어도 너무 편협되게 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어느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서 읽느냐에 따라서 소설은 전혀 다른 작품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요, 뭐 심지어는 몇 줄밖에 안 나오는 또출레가 여기 소설에 나오는 또출레라고 하는 또출레의 엄마, 또출레의 그 미치광이 그 또출레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원규 시인이 또 시를 써요. 그렇다면은 20권이나 되는 소설 작품에서 또출레 그 몇 줄 되는 그 사람의 시설을 통해서 소설 토지를 재해석하고 시를 엮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소설 토지를 다양하게 소설 토지는 이러한 내용의 소설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열어놓고 재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박경래 선생님은 이러한 작가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조차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경래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소설가들께서 여러 가지 짧은 소설들을 아주 재밌어요. 소설가에 따라서 짧은 소설이라고 해서 뭐 소설이 엉성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단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다양하게 읽기, 다양하게 감상하기입니다. 갖고 계신 책, 뭐 이거 뒤에 맨 뒷페이지가 저기 표사라고 하죠. 뒷페이지에 보면은요, 거기 지금 그 부분만 발췌를 해놨는데요. 이 앞에 제가 쓴 발간사 중에서 앞부분만 한 부분만 발췌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시인들, 소설가들을 모여가지고 작품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문학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시적 완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소설적인 어떤 완결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책은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성패를 떠나서 토지가 위대한 고전으로 박제되는 것을 거부하고 박경리라는 작가가 위대한 작가로 우상화되는 것을 피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작품과 작가는 박제와 우상을 거부하고 재해석과 재조명이 이어질 때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지를 풍요롭게 누리는 길은 우리 스스로 새로운 눈을 부단히 장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소설의 위대한 부분이 박경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출발했겠지만은 이것을 얼마나 풍요롭게 누리느냐 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문학이 다 그렇습니다. 작가에서 출발해서 독자에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대작들이 가끔 우리가 그럽니다. 여기 와서 무슨 저기 문학계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농담 반 진담만 하는 얘기가 무슨 이 이야기를 하려고 20권이나 양이 필요합니까? 아니 사실 너무 많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토지를 환토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팽산에 계시는 분들, 이 주민들도 토지를 다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팽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와서 묻습니다. 여기 제천반댁이 언제 살았던 분이냐, 최씨가 어디 최씨냐고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제천반댁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곳에 소설 속의 내용을 재현시켜 놓은 겁니다. 제천반댁을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복원이 아닙니다. 복원은 뭐 있었던 게 없어져서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놨던 게 복원일 텐데요. 이거는 있었던 적도 없고 하도 사람들이 소설 토지가 드라마로 한 3번쯤 나가니까 관광객들이 자꾸 와요. 특히 문학계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제천반댁이 지어진 요 팽사리는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여기 좀 팽사리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몇 개의 부락이 모여가지고 리가 되는 거잖아요. 팽사리 안에 대촌이라는 말도 있고 상팽이라는 말도 있고 하팽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묶여가지고 평사리라고 불렀죠. 근데 평사리라고 하는 거는 평 하는 거는 덥다 하는 소리예요. 사 하는 거는 모래사자입니다. 평사리라고 하는 거는요. 악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을 갖다가 중국의 악양을 뭐 본떠가지고 악양 8경 혹은 소상 8경 이렇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중국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8경 중에 하나가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병사리 앞에 섬진강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의 모습이 장관이었다. 그래서 병사나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병사리에 내려앉는 기러기 때.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딴 요 지역 이름이 병사리입니다. 근데 병사리인데요. 박경래 선생님은 뭐 당연히 병사리에 와가지고 뭐 이걸 조사해가지고 소설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곳에다가 이렇게 소설을 갖다가 만들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고 지방자치제에서 지자체에서 뭔가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예 세트장을 짓자 이렇게 돼서 제천만택을 짓게 된 겁니다.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제천만택 이제 안채, 사랑채, 행란채 뭐 순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부속 건물들 그리고 지금 이제 뱅사리 중에서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요 자리가 명당입니다. 가장 깊숙이 안쪽에 있으면서 가장 맑은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병사리 문학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곳이. 그런데 병사리 문학관은 박경리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이걸 만들었어요. 2001년도에 이게 건물을 지은 거는 99년도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2000년쯤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되고 2001년부터 토지문학제가 1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한 해 쉬고 올해가 22번째 토지문학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경리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여기 문학관을 열었는데 박경리 선생님이 뭐 당신이 살아 계실 때 박경리라는 이름의 문학관을 이렇게 세우는 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박경리 문학관도 안 돼. 그럼 토지문학관 합시다. 토지문학관도 안 돼. 내 토지 홍보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박경리도 쓰지 마라. 토지도 쓰지 마라. 그럼 뭘로 붙일까요? 병사리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병사리 문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였는데 장소가 약간 협소한 부분도 있었고 문학관이라고 지어기는 지어놨는데 박경리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였기 때문에 뭐 아무런 유품도 없어요. 마땅하게 전시하게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문학관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좀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자료가.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측하고 합의하에 박경리 문학관 전시실이 제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등단할 때의 잡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들, 원고들, 그 다음에 유품들이 거기 전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세미나실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 그대로 처음 문학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올라오기는 굉장히 힘들어도 올라와 앉아 계시면 굉장히 상쾌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병사리에 오실 일이 계속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또 모셔서 오실 일도 있을 테고 또 모시지 않아도 또 여행 삼아서 오실 일도 있었을 테고 지금 1년 중에서 병사리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오셨을 때 보셨죠? 병사리 들판이 그 누런 모습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장관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찍어도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 뒤로 지금 이게 악양의 특산품 대봉감이 올해는 감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아주 누렇게 감이 주렁주렁 길가에 그냥 굴러다닐 정도로 많이 열려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넉넉한 풍요로운 모습들이 이 가을에 토지라고 하는 작품과 어울려서 오시는 분들을 풍요롭게 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힐링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튼 한 시간 다 돼가나? 여튼 많이 느끼시고요. 토지 제가 자꾸 말할수록 꼬리만 길어집니다. 사족이 길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오늘 행사는요. 별 순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행사할 때 가능하면 굉장히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뭘 준비하는데요. 오늘 행사는 하 작가하고 저하고 둘이서 준비하지 말자. 그냥 오는 대로 하자. 봐서 그냥 적당하게 너무 빨리 끝나면 좀 쉬고 뭐 너무 늦게 끝나면은 중간에 좀 자르고 가서 또 밥 먹고 나서 또 술 마시면서 하고 막 이렇게 좀 느슨하게 풀어놓고 시간을 한번 운영해보자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그렇게 편안하고 느긋하게 준비하시고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